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한글 편집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이용해서 이 책자 꾸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 배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마무리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또 중간중간 새로운 것들을 한번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쪽 크기에 꽉 차는 배경이 있을 때 쪽 크기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그리고 줄 간격에 대해서, 또 모양 복사를 통해서 귀찮은 반복 작업을 간단하게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에 그림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을 중간에 새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쪽 번호 넣기, 그리고 조건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 바꾸기 하는 방법, 또 스타일을 이용해서 차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감추기 하는 법과 감추기 했던 것을 지우는 방법, 그리고 모든 것이 완료되면 PDF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그 티스토리 블로그 둥둥스 티스토리닷컴에 이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강의를 세세하게 작업한 것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이 학생인권조례를 택한 이유는 내용이 비교적 짧으면서도 그 다음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를 꾸미는 방법을 배우면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자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의 글씨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이 본문 글씨를 몇 포인트로 할 건지 또는 줄 간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씨 크기 정하는 방법인데요. 제목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많은 책은 본문 글씨 크기서부터 역순으로 정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을 11포인트로 했다. 그러면은 뭐 본문보다 약간 큰 제목은 11포인트로 하면서 이 두껍게 해줄 건지 또는 고딕인지 명조인지 요 글씨체만 바꿀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역순. 그러니까 본문 먼저 정하고 그 다음 크기 정하고 그 다음 크기 정하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글씨 크기를 정해서 올라가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문 글씨 크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책 읽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학생이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또 이 본문 글씨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문은 명조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명조체라는 글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이런 식의 글자들은 대략 명조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명조체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읽기가 편하고 가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명조체를 사용하는데 대략 10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정도 요 사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이건 뭐 정해진 규칙은 있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이 10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정도로 그 정도 크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큰 제목은 18포인트에서 24포인트 정도.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보다
한 1, 2포인트 정도씩 이렇게 크게, 그 소제목은 1, 2포인트 정도 크게 하고 그 위에 것은 좀 더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주와 미주, 그다음에 표 안에 있는 글씨 정도는 본문보다 1에서 2포인트 정도 작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표 안에 있는 글씨를 본문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표가 상당히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 표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표 안의 글씨는 본문보다 약간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속표지 같은 거를 간지라고 하는데, 간지에 들어가는 제목은 16에서 한 38포인트 정도 크기, 이 정도를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24포인트에서 28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 글자 크기는 딱히 이렇게 해라 하고 법칙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문서 내용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줄 간격인데요. 이 줄 간격은 이 줄과 이 줄 사이의 간격입니다. 한글에서는 기본값으로 글자 높이에 대비해서 160%가 여기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 근데 글자 크기에 따라서 또는 글꼴에 따라서 160에서 한 180 정도 사이로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160%로 되어 있는데 줄 간격을 170으로 한다든지 180포인트 정도. 근데 이거보다 더 벌어지면 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60포인트 160%에서 180 정도 그 사이에서 주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줄 간격은 전체적으로 다 이러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표 안의 글씨라든가 각주라든가 이런 데는 줄 간격을 130을 줄 수도 있고 130 이하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글자 크기 정하는 법, 뭐 제목 정하는 법, 줄 간격 정하는 법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작업할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떻게 꾸미냐면은 이런 식의 간지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속표지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크기는 16절 사이즈로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사용지는 A4 사이즈라고 하는데 A4보다 약간 작은 16절 사이즈라고 있거든요. 16절의 크기는 가로가 190mm, 그리고 세로가 260mm입니다. 보통 복사용지 사이즈로 하면 B5 사이즈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 16절 사이즈로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는 그런 표지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쪽 여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배경이 꽉 차는 그림이 있을 때는 사방 3mm를 키워서 작업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잘랐을 때, 그러니까 본문 사이즈는 실제 크기는 19에 26인데 작업할 때는 196에 266으로 작업해서 사방 3mm씩 이 분홍색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이나 꼬릿말 부분에 여기 그 서울시 교육청 마크 이 그림 파일을 넣어서 머릿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몇 시간 정도 계속될 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요 파일은 제 블로그 둥둥스 tstory.com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영상 하단에 이제 그 블로그 주소를 적을 텐데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직접 한 번씩 이렇게 따라해 보시는 게 배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뭐 어려운 방법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자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좀 아까 16절 사이즈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로 190에 세로 260 사이즈 그 쪽 편집, 그러니까 편집 용지 크기를 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 샘플은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집용지 A4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A4 폭이 210에 길이가 297. 요거를 16절 사이즈 여기 눌러보면은 16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국판 사이즈,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16절하고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요 사이즈는 쓰질 않고요. 폭을 190에 길이가 260인데 사방 3mm가 잘려나도록 여백을 줘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여백을 주는 거냐면 폭을 196, 길이를 266, 그리고 안쪽을 28mm, 바깥쪽도 28mm, 그리고 위쪽 25mm, 아래쪽 15mm인데 사방 3mm 여백 잘려나가는 부분이 포함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다 만들어서 잘랐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28mm가 아니라 25mm가 되겠죠. 25mm, 25mm, 22mm, 여기 12mm 이런 식으로. 자, 편집용지를 196에 길이를 266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쪽 여백을 여기 제본은 맞쪽이고요. 맞쪽. 그다음에 안쪽 여백을 28mm, 바깥쪽을 28mm, 그리고 위쪽을 25mm, 아래쪽 15mm. 이건 그대로 둡니다. 15, 15. 뭐 특별히 왜 이 여백을 주느냐,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단지 이제 16절 사이즈에 대해서 16절 사이즈로 만든 상태에서 이 바탕이 꽉 차는 그림이 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는 190에 260인데 사방 3mm씩 여유를 줘서 196에 266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으면 설정. 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쪽이 지금 보니까 22쪽짜리 페이지입니다. 22쪽짜리 책자인데 요것을 편집하고 나면은 22쪽이 좀 더 나가겠죠. 자,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이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제가 함초롱 바탕체로 되어 있고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줄 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쪽 정하는 법, 16절 사이즈, 16절 정 사이즈가 16절 정 사이즈가 가로가 190mm, 세로가 260인 사이즈인데 처음에 그 그림 파일을 보여드리듯이 속표지를 작업하면서 바탕에 꽉 차기 때문에 바탕에 꽉 차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방 3mm씩 여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방 3mm씩 여유를 주니까 196에 266으로 편집용지 사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잘려나가는 사방 3mm씩 잘려나가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여백을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 쪽 사이즈 정하는 법과 그 다음에 본문 글씨 크기, 그 다음에 본문 글씨 크기와 제목을 정하는 법, 제목을 정하는 요령, 본문 먼저 정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역순으로 글자 크기를 정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명조체를 주로 쓰는데 대략 10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정도로 한다.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28에서 24포인트 정도로 하고 소제목은 본문보다 1, 2포인트 정도씩 크게 정한다.
그리고 각주, 미주, 표안의 글씨는 본문보다 1에서 2포인트 정도씩 작게 한다. 또 간지에 들어가는 제목은 16에서 38포인트 정도 크기로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24에서 28포인트 정도입니다. 이게 뭐 정해진 법칙은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편하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목의 글씨체는 뭐 명조체하고 그 고딕체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 좀 더 구분하기가 편하겠죠. 줄 간격은 글자 높이 대비 160에서 180 정도 사이로 해줍니다. 요거는 글꼴에 따라서 요 줄 간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 표 안의 내용이나 각주, 미주는 이 줄 간격을 좀 더 작게 좁게 해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은 요런 속표지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 상자 또는 표를 이용하고 글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지 속표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문단 복사, 문단 모양을 만들어서 문단 복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필요한 것이 이 학생인권 조례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 블로그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